피 무덤에 잔디도 안 깔렸는데 스테파니는 그 남편과 살림을 차렸습니다. 눈치도 없이 망설임 없이 다정하게 곁을 파고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에밀리의 물건을 죄다 버리고 신이 나서 자기 짐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부잣집 생활이 손짓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순간 스테파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버렸던 옷과 신발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에 가지런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죽은 건 분명한데 직감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별장 근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우연히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검은 우산에 수트 중절모까지. 보기만 해도 기가 돌리는 여자였습니다. 그날부터 스테파니는 에밀리의 꼬마 추종자가 됐습니다. 온종일 달라붙어 아부를 늘어놓았죠. 이 꼴을 보다 못한 다른 학부모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둘이 대체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야? 하지만 스테파니의 공은 곧 빛을 발했습니다. 에밀리의 호화 저택을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됐고 함께 클럽을 다니거나 밤새 자고 가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스테파니가 여느 때처럼 아이를 봐주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에밀리가 느긋하게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에밀리의 외모를 보며 스테파니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일상을 남기고 싶어 사진을 찍었는데 에밀리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방금 나 찍은 거야? 그 일이 있고 나서 스테파니의 일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떠이로그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에밀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자리를 비워야 하니 아이 좀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스테파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에밀리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스테파니는 회사에 찾아가고 수행에도 물어보고 심지어 뻐이로그 방송 중에 시청자들을 향해 실종 신고까지 올렸습니다. 일주일 뒤 어느 날 마침내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기 위해 스테파니는 에밀리의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책상 아래에서 꽤 오래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뒤에는 페이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싫어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페이스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경찰은 호수에서 여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고 간단한 검사 후 자살로 처리됐습니다.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지만 에밀리가 죽었으니 이제 이 집에 눌러 앉을 수 있겠다 싶어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밀리 옷을 버렸더니 다음 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직감이 외쳤습니다. 에밀리는 살아있다고. 지금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요. 더 큰 문제는 다음 날 경찰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죽음이 400만 달러짜리 보험과 연결돼 있었고 수익자는 바로 숨이었습니다. 그날 밤 스테파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소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에밀리가 스스로 요구한 것이라며 이유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에밀리의 아들이 낮에 엄마를 봤다고 했습니다. 스테파니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면서요. 스테파니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스테파니는 에밀리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SNS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던 에밀리였기에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집에 걸린 초상화가 떠올랐습니다. 에밀리는 젊을 때 모델이었다며 화가 친구 다이애나가 그려졌다고 했었죠. 그림을 들고 스테파니는 직접 다이애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이애나는 에밀리를 반기기는커녕 거의 혐오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에밀리에게 전 재산을 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챙겨 도망간 후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긴 거라곤 티셔츠 한 장뿐이었죠. 티셔츠 속 단서를 따라 스테파니는 한 여행 동아리를 찾아냈습니다. 앨범 속 쌍둥이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 아래 적힌 이름 호프와 페이스. 페이스는 사람 이름이었고 스테파니는 그 순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를 실마리로 에밀리의 원래 가족을 찾아냈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릴 때 에밀리와 언니 페이스는 둘이서 방화를 저질러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스테파니는 버이로그 방송을 켜고 어딘가에 있을 에밀리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에 있든 내 말 듣고 있길 바라. 페이스, 넌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해. 예상대로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게 낙낙이 드러나자 에밀리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스테파니를 자신의 묘비 앞으로 불러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에밀리가 렌치를 하늘로 던졌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을 직격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날 에밀리가 스테파니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 반격한 것이었습니다. 언니 페이스를 죽인 것도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후 각자 살아남아 성공하면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마약에 찌들어 있었고 대뜸 1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주는 척하며 페이스를 호수로 데려가 익사시켰습니다. 400만 달러 보험도 손과 함께 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죠. 자리를 비운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마음이 식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 알게 된 스테파니에게 에밀리가 제안했습니다. 같이 손잡고 수미 보험 사기를 꾸몄다고 신고한 후 감옥에 가면 둘이서 풍족하게 살자고요. 스테파니는 동의했습니다. 밤새 위조 증거를 쇠차에 심었고 에밀리는 렌치를 하늘로 던지며 무대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수에게 강요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운 줄 알았는데 스테파니가 겉보기처럼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미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스테파니는 보석금을 내고 그를 풀어줬습니다. 스테파니에게는 자신만의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쇼은 에밀리에게 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냐고 따졌습니다. 대답도 듣기 전에 스테파니가 총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친구의 복수를 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슈오는 사색이 되어 언니는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솥을 보면서도 에밀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요? 쇠는 끝났어요. 에밀리는 진작에 손과 스테파니의 계략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방 안에 도청장치를 심어놓았던 것이죠. 연기로 에밀리의 신뢰를 얻은 뒤 자백을 받아내 순의 혐의를 벗기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 속에서 자란 사람. 스테파니의 어설픈 연기 따위에 속을 리가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굴 필요 없어요. 인정해요. 언니도 내가 죽였고 보험 사기도 내가 꾸몄어요. 그래서 어쩌려고요? 그러면서 망가진 도청 장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집 안의 도청 장치를 모두 미리 처리해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총을 꺼내 먼저 솥을 쓰러뜨렸습니다. 스테파니까지 처리할 참이었습니다. 흔적 지우는 건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스테파니가 웃었습니다. 네버이로그 지금 보고 있었다면 알겠지만 지금 시청자 수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슴의 단추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범행을 자백하고 총을 겨눈 전 과정이 전부 생중계됐던 것입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에밀리는 도망쳤지만 도로로 뛰어나가다 차의 정면으로 치였습니다. 평생 먼니 하나로 살아온 에밀리였지만 결국 순진해 보이는 사람을 얕보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6개월 후 스테파니는 꿈에 그리던 100만 구독자 크리에이터가 됐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비